그럼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인사 및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마이크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인사 및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훈국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보훈군수 후보 최재형입니다. 저는 보훈군에서만 38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보훈 토박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젊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자 보훈군수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보훈군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 교육, 생활환경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여 살고 싶은 보훈, 찾고 싶은 보훈군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최재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의 인사 및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존경하는 보훈국민 여러분, 정상의 군정 12년을 바라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는 우리의 생활이 나아졌는지, 국민 중심의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이 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보훈군의 인구는 35,036명이 줄었고 지난해 출생아는 7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국 88곳에 89곳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전국의 36곳의 의료 취약 지역에 보훈이 뽑혀 있습니다. 그만큼 보훈은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군정을 이어가겠다라는 최재형 후보와 새로운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의 시대, 국민 시대를 열겠다는 저 김웅선과 차별할 관점에서 드시고 오늘 토론을 지켜봐 주시고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인사 및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보훈 군민 여러분, 보훈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이태영입니다. 저는 보훈에서 시작한 공직기관 중에 중앙 등 타 지자체의 발전상을 보면서 견문과 인맥을 쌓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37년 마지막 공직은 보훈군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또한 틈틈이 타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을 통해 보훈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2년여 동안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많은 지역의 발전성을 보면서 지난 12년 동안 보훈군은 발전이나 퇴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6.1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년의 세월을 걷어내고 힘찬 보훈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이태영입니다. 네, 세 분 후보자의 인사 및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 이후에는 절대 박수나 야유, 환호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질의 순서입니다. 보훈군 지역개발과 발전 계획에 있어 동부산업단지와 삼승면에 위치한 보훈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되어 있지만 보훈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후보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보다는 기업 유치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을 선호하는 것은 인력 수급 문제입니다. 도시 근로자들이 이 지방에서 근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 자체가 지방으로 내려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16일자 동양일보에도 게재한 보도와 같이 민선 5, 6, 7기의 가장 잘된 성과가 동부산단과 보은산단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총 1,300명의 고용 창출 한바가 있다고요.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단에는 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영향이 미비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 계열사를 유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는 보르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지역 하나는 극히 미미합니다. 이 시대의 기업의 가치는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얼마나 사회공헌 활동을 했느냐가 좌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훈군은 이러한 핵심을 짓지 못하고 주면 먹고 앉으면 그런가 하고 바라만 보고 잠만 잤던 우리가 보훈입니다. 시대에 걸맞는 논리로 하나 문제를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군수에 당선된다면 하나 계열사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훈중학교에 하나 이글스 팀을 만들어서 특성화 학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고속도로망의 교통 요충지로서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취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대단히 물류기지 플랫폼을 유치하도록 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구유입과 함께 보훈군수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돈이 돌고 일자리가 넘친다는 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장기적 안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보훈군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코로나19에도 폐업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동부 및 제2 일반 산업단지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화, 즉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되고 있는 제3 일반 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고 제 산업단지를 기획하여 산업단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워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우고 그래야만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도로, 전기, 수도 등이 조성된 아파트나 빌라 등 새로운 주거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하기 전 풍토를 만들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3 일반 산업단지와 제4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완성을 위해서 또 뛸 겁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군민들을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의회와 협의하고 제정하여 보훈군민과 청년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기업체 유치 또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것으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동부산업단지와 삼승면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3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1,300명의 직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은 605명입니다. 한 가족을 3명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총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증가에는 상당히 미미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진플라임의 동부산업단지 한 개 업체가 전체를 분양받아서 20만 평, 21만 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1년 세수가 1억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그동안 투입된 돈에 비해서 경제 논리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금산하면 인삼하면 금산인 것처럼 보훈 대추는 전국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의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국 유일의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정하고 팔 수 있는 이 대추를 특화해서 대추를 중심으로 한 보훈 시장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중심으로 한 맛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서 대도시 인근의 청주나 대전, 세종의 도시민들이 5일장 개념이 아닌 주말장을 이용해서 보훈에 편하게 나들이를 와서 보훈의 맛과 멋을 즐기면서도 돌아갈 때는 보훈의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래서 보훈의 경제를 움직이는 그 축을 보훈 대추를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그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 후보자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의 드립니다. 보훈군청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훈군의 인구는 31,931명으로 매달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11,644명에 달합니다. 물론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출산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른 각 후보 간 인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농촌 지역 사회가 겪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 정책이 갈짓자 걸음을 걸었습니다. 셋째 이상 산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2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주고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는 산모가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아도 그 연금으로 노후를 즐길 수 있게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3년 만에 이것을 파기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신력을 잃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국민들한테 행정이 신뢰를 잃는 순간 거기서 직접적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아이 달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또 몇 단위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몇 단위에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못 갑니다. 지금 189명의 아동은 가정양육 상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아이 낳는 문화를 만든다는 건 잘못입니다. 저는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자연스럽게 우리 보훈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만 난다. 또 그런 기반이 잘 돼 있다. 귀농귀촌인들한테도 지속적인 지원이 되고 또 3회 터전이 마련된다. 일자리와 가정 이런 모든 문제가 제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소문나서 귀농귀촌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야만 보훈이 지속 가능 발전하고 저기 되지 지금처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는 보훈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동안의 귀농장려 정책으로 해서 많은 분이 왔지만 43%가 떠나간 이유를 우리는 깊이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다음은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네,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제한은 우리 보훈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국가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출산 장려금 정도의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젊은이들이 아기 키우기가 편해하는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것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보훈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보다도 실질적으로 보훈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동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산반을 개발해서 또 기업을 지시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추상적인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약은 군민들을 속이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자료에 갖고 온 것처럼 2022년 5월 16일자 정성혁 군수가 가장 잘했다고 하는 것이 산단 개발에 겨우 1,300명 고용 창출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미 농촌에는 울음소리가 아이 소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다 떠나가서 농촌이 고령화되고 공동화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보훈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본과 원칙에 따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라진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적극 지원해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청년층이 일자리를 잃어 떠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청년층들에 대한 일자리 개선 또 임대주택 정책을 필요합니다. 셋째, 농촌 공동화 대책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농업을 보호업 시장 상권을 살리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지역 소멸도 극복해야 되고 기농, 기촌, 기향인에 대한 주거타운을 통해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인구 유출을 먹는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네, 저의 제1 공약 인구 4만 회복은 인구 문제 위기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는 더 이상 인구 감소를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 인구 정책기금을 신설하고 인구 감소 소멸 위기 대응기금 매년 100억 원을 확보하여 주거와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정경권 개선에 투자하여 인구 4만 회복의 토대를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투명해진 보훈제 3 일반 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제3 일반 산업단지는 이미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6개 기업이 있고 또 조성면시 560개 업체가 입주시키면 적지 않는 신규 유입인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입인구 중 가정 구성원이 함께 설립하는 경우의 혜택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가장 큰 이득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보훈군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입을 위해 귀농 기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약 80명의 신생아수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성화전문대학교 전국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학과는 60개 정도 되는데 대학은 없습니다. 이런 특성화 대학교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찾아서 보훈군 정착과 출산이 편안해서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구 문제 두 번째 공통질의에 의해서 세 번째 공통질의는 청년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보훈군은 청년 인구의 유출이 많고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듣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보훈군 청년 인식이 많은 것은 우선 교육 환경, 즉 대학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유입과 유출이 불균형이 시작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대학이 있다면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 청소년이 타 지역 대학으로 입학하는 경우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만 청소년 시기 첫걸음부터 그러지 못하는 보훈군의 환경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특성화 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의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의회의 예산 작업으로 중단되고 있는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성된 산업단지에 우량기업과 벤처기업 등을 미래산업군을 유치하고 기업과 협의해서 일정 기간 급여 일부를 지원해주고 보훈군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주민 채용 최소 8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려 합니다.
청년 창업 비용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찾아서 외부로 유출되는 청소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시간 남아있는데 다 말씀하신 거죠?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웅선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보훈군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최재형 후보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주무부서장입니다. 그 당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 조례는 장롱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저는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최재형 후보께서는 사죄할 용의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우리 최 후보님께서는 불과 1년 반 전 일을 기억이 없다, 잘 모르겠다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 속기록의 연구 보존 자료입니다. 거기를 떠들셔 보시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근 옥천은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위원회가 구성돼서 청년들이 전국의 89곳의 지방 수멸 위험 지역에 지방 수멸 대응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이미 옥천은 금년에 120억을 확보했고요. 내년에도 160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철저히 강구했더라면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또한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현직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행정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청년 누구나 마음껏 꿈 펼칠 수 있는 보훈, 청년 중심 보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청년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업과 직업 교육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 사업과 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판을 깔 수 있는 청년 중심 도시로서의 변곡점을 찍는 혁신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에 당선된다면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스마트팜 농업 육성이 우리 지역의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청년이 이익을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로 나간 청년들이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업과 또 시장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보훈읍 시장 상권을 살리는 부분과 또 의료,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훈읍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5일장보다도 인근 도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주말 관광시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이 있어야 우리 지역이 산다는 말처럼 우리 지역 보훈도 청년들에게 도전의 장을 펼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취창업 지원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둘째, 보훈군 MJ 청년 소통 회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몰 개설물을 적극 지원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보훈의 청춘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행복 추구 환경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 조기 부담을 위해서 결혼 장려금과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지 보전 정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질이 세 가지였죠.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문제,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공통질의의 답변을 후보자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제방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후보자들께서 방안이나 대책 의견들을 개진하실 때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발언을 삼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객석에 앉아 계시는 보훈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오늘 후보자들이 보훈군의 군정을 앞으로 이끌어갈 세 분의 후보자들이시잖아요. 우리 보훈의 앞으로의 청사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또 특별한 자리인 만큼 다른 분들 함께 의견 들으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발 질의 순서입니다. 돌발 질의는요, 경제 분야, 농축산 분야, 행정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6개의 분야 중에서 10가지의 질문을 미리 가려 뽑아서 토론회 행사장 입구 문에 정문에 게시를 했었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궁금해하시는 2가지의 질문을 돌발 질문으로 가려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현재 보훈군에는 여러 병원이 있지만 긴급 사항이나 임산부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이 어떠실지 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무소속 이태용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의료와 교육과 문화가 기반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훈 지역은 의료 문제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난해 제가 새희망 보훈발전연구소에서 국민들과 토론해서 의견이 결집된 게 있습니다. 의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우리 보훈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응급환자나 분만 또 코로나 같은 이러한 우리의 그 국가적인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보훈 지역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공병원은 제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근무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연 공공병원을 유치해서 우리 지자체 재정이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 이런 병원을 저는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지원센터를 유치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또 특히 어르신들이 이동형 물리치료 버스를 이용해서 어르신들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응급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비로소 우리 지역이 의료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타 지역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가족들이 이주하는 현상이 없을 테고 우리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이 있다면은 모든 것이 우리 지역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두 후보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공공병원을 유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 의사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전혀 모르고 있는 황당한 공약을 걸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의 재직 경험을 살려서 우리 보훈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예, 살기 좋은 곳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중 생로병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설 문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설 확충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24시간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 50병동 규모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취임과 즉시 동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기 내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의 특성상 건립만큼 중요한 것이 운영비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는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모두 인사 말에 담았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분만지 치약지라고 해서 저희 손산부인과에 군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매년 2억 원씩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6명의 신생아 중에 거기서 낳은 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청주나 대전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아이를 낳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 임산부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그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도 응급의료 체계가 취약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첫째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안전과 3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 지자체의 혼신의 역량을 담아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안을 갖고 그 응급의료 체계 확충과 그 산모들의 그 산부인과 확충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건의 그 부족한 의료 체계에 대한 의견들을 세 분의 후보자께 들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6개 분야 10개의 돌발 질문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렸는데 12개의 돌발 질문 가운데 1, 2위의 질문을 지금 돌발 질문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된 질문입니다. 경제 분야에 궁금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보훈산업단지의 보훈군을 크게 변화시킬 대기업 유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기업 유치 정책과 대안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 대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화가 재개설 7인데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859명입니다. 그 면적은 자그마치 126만 평이나 됩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 도시에 위험이 내포된 시설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다니는 직원들은 어떤 급여나 복리 쪽에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제 가끔 폭파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그만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물류비가 그만큼 저렴한지 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은 뭐 그렇게 꼭 유리한 지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 저희 지역 출신인 선진그룹 박성수 회장께서 봉비리 1원에 그 기업을 본사를 이전해 오려고 지금 16만 평 규모의 지금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 행정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다소 서운한 내색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민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나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그룹이 저희 지역으로 이주해 온다면 저희 지역에는 큰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고용 문제도 있고 인구 증가 이런 시책에 대해서 어쨌든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나서서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사실 좀 전에 진행됐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사실 산단 기반이 결국은 우리한테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통 기반의 대기업 물류 회사를 유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인터파크와 같은 쇼핑몰
제가 유치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를 봐놨습니다. 이런 대단히 물류창고 매장이 또 들어오고 그 배후형 물류도시를 갈 수 있는 인터파크 그 대단히 물류 기지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보훈에 어떠한 그 다시 한번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국토 중심 요충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물류기지 플랫폼을 유치한다면은 우리 미래 배후형 물류도시로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지역 인프라가 형성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사실 한화를 이용해서 같이 상생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화에서 우리 보훈 사람들의 입과 귀와 눈을 다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북면에서 면 단위의 어떤 대응 체계로만은 하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대기업의 어떤 약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민선 5, 6, 7기 잠자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까지 난 그 참 상당히 안타깝다고 보고요. 두 가지죠. 물류기지 확보와 우리 한화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대기업 유치에 활용한다면 우리 보훈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대기업 유치 정책과 대안은 정말로 어려운 해결 과제입니다. 대기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물류체의 편리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훈은 청주공항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내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은 수출이라는 국가적 기업의 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위치를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물류의 편리성, 특히 한 번에 대량의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철도 운송의 길이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도시자 고객이 보훈, 청주 보훈 영덕간 내륙철도가 완성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실적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중기업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유치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직접 질의를 주신 돌발 질의 두 가지 복지 분야와 경제 분야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주제가 있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제가 있는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후보자 간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삼가해 주시고 보훈군의 현실적인 문제와 대책, 후보자들 간의 공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들께서는 자신의 시간에 주제가 있는 질문을 상대 후보자 2명에게 모두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 시간 또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받으신 후보자들께서는 답변 시간에 맞춰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정해진 토론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각 후보자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9분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은 9분입니다. 먼저 이태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5월 19일 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와 김 후보와 같이 참석하셨죠? 예. 네, 그때 하셨던 발언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에서만 있었는데 어떻게 순정을 읽을 수 있느냐?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사고 있다. 붓대로만 세상을 바라본 우물한 대구리 방식인데 과연 3만 2천의 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예전 보건의료보험조합에서만 근무했다면 군수를 나올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보훈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군수에 나올 수 없다. 그럼 무슨 보훈군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보훈군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보훈군에 대해서 잘 알으면 사실 군의원으로 나가면 됩니다. 사실 군수는 사실 많은 견문도 쌓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많이 배워야 됩니다. 또 많은 곳을 다녀와서 또 실적도 내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특히 국회에 가서 예산 5천억 원을 확보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듣겠습니다. 아까 보훈에서만 살았으면 군의원을 나가야 된다고 하셨죠? 예. 그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정치와 분정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제 손을 주도권이니까 몇 번을 그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보훈 국민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보훈 군민은 제가 존경한다고 표현을 드렸죠. 저는 국민들께서 일반적인 말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존경을 해야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는 모든 도민, 보훈 국민이 다 보는 회례입니다. 군수를 나올 그 후보자가 어느 정도 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서요? 사과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2,000 국민을 고르게 잘 먹여 살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일을 해야죠, 일을. 먹고 듣겠습니다. 이태영 후보님이나 김웅성 후보님께서 자꾸 현직 군수나 현직 의원 도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 군데서 토론회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근거 없이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폄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제 지지자들을 분노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도가 있었습니까? 저를 더 웃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이태영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지난 군수 공천 면접 심사 과정에서 이미 다 국회의원이 짜고 치는 고스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양의 공천심사위원이 단양 지역에서 양심선언했습니다. 왜냐? 국회의원이 시킨 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양 문제고요. 여기 중남부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단양 문제죠. 아니 거기에 나온 청년 면접위원들이 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꽂은 애들입니다. 꽂은 애들. 꽂은 애들이 결국은 그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공천을 주고 단양 지역에 갔더니 단양 국민들하고 의견이 반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공천심사위원이 그 양심선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사실 지금 공약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제 주소권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복권이 죽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쪽 국회의원이 그런 짓 하면 여기다 비유합니까? 단양이 왜 여기서 나와요? 단양이나 우리 보은이나 옥천이나 다 똑같고요. 내가 그 전날 우리 보은 옥천 영동 동남 사군의 그 공천 심사위원 그 박동희 영동에 있는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미 다 똑같습니다. 이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 다 황당 공약, 거짓말 공약하면 되겠습니까? 어디가 거짓말 공약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태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5천억 확보했다고 그랬죠? 예. 어떻게 확보했어요? 제가 지난 19년도 11월 달에 우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5천억에 삭감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표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지사장을 각 지역에서 한 명씩 추천을 했는데 제가 마침 거기에 선발이 돼서
그 국회 보좌관과 관계자를 설득 2시간에 걸쳐서 설득 역량 기법에 따라서 설득한 결과 제가 우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5천억 원을 확보해서 국민들 보험료 2000년도에 각기 5만 원씩 월에 다 인하를 시켜드렸고 우리 병원에 갈 수 있는 보장성 확대 제가 이뤄냈습니다. 자, 답변 주겠습니다. 김웅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어학원 공약이 없는데 김웅선 의원님 국제어학원 공약하셨네요. 네. 어학원 설립 절차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는 이제 세계가 지구촌이 하나가 됐고 저희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3천여 명이 지금 들어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지역 일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많은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많은 인력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잠시만요. 설립 절차를 불렀어요. 설립 절차는 군에서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재반 절차를 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풀어서 할 겁니다. 어학원이 옛날에 붐처럼 이렇게 유행처럼 있었는데 수백억, 수십억이 투자한 영어마을 많이 생겼었는데 전국에 제가 알기로 28개가 설립됐다가 18년도까지 11곳이 문을 닫았어요. 알고 계시죠? 지역에 폐교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그 부분을 활용하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은 고등학교 다 하나요? 대장이? 학생 위주가 아니고요. 네. 예? 지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회인들이 어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일하러 왔는데 거기 가서 또 배울 사람이 있겠어요? 어쨌든 언어 소통이 가장 첫째 문제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저희 지역에 또 우리가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부분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가면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획전이 될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고 어디에 한국 대소문에 또한 거처를 두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외국인 떠들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학원을 세워서 가르친다? 예,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 네,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일종의 주도권 토론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의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은 역시 9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최재형 후보님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께 제가 몇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정상혁 군수님 존경한다고 하셨죠? 존경합니다. 존경을 하기 때문에 정상혁 군수님이 이렇게 군정을 이끌어오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계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째 버리고 갈 사업은 없습니까? 다 계승한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당연히 계승할 거고 뭔가 보완에 대한 틀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어디든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공이 있으면 과가 있습니다. 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상혁 군수님의 과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나열해 줄 수 있습니까?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가 군수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를 꼭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정상혁 군수님 내정자고 후계자고 승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색깔이 있습니다.
정사혁 군수님도 신이 아닌 이상 지나온 12년 군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과오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최재형 후보님께서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차원에서 물었던 겁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장안 군부대 사업 계속 이어간다고 하셨죠? 그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안 군부대 이전에 원래 목적 사업이 뭡니까? 목적 사업이 장안부대는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에 정확히 몇 년 전인가 몰라요. 우리 군민들 많은 군민들이 이전 요구가 있었어요. 군부대로 아시죠 그거는? 예. 그 관문인데 장안부대 부대에 있는 것보다는 또 부대도 워낙 낡았고 거기다 어떤 다른 시설을 해놓는 게 우리 먼 보훈군을 바라봤을 때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대를 우리가 이전을 시켜주고 그 부대를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여대 교환 방식. 그러면 우리가 그 부대를 이전해주고 거기다 뭔가 목적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그 부대 이전하는 자리에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일단 계획돼 있는 게 안성정부건 성균관부는 그 자리에 그런 거가 지금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그걸 맹목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거기는 이런 관선정 복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후보님이 아니 며칠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관리계획 승인을 다 해줬고 예산 한번 다 해줬잖아요. 자 그만하시고요. 아니 그만하시고요. 제 주도권입니다. 제 주도권이라고요.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런 개발 행위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71년도에 부대가 들어섰는데 그 부대를 우리가 옮겨줘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죠. 거기에 한옥마을을 진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건건히 개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개발 행위를 못하는데 이런 문제에 봉착됐으면 아무리 정부수님이 2014년 특별지시에서 시작이 됐더라도 최재형 후보님께서는 그걸 정리하고 가셔야죠. 그걸 승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속리산 관광 개발도 지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그 한 해 유지관리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10억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에 19억이요? 예, 운영비 10억 들어갑니다. 어디 운영비가요? 그 성미산 태화파 RPJ 주변에 그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 휴양사업소의 올해 예산이 132억입니다. 그거는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32억이고요. 테마파크 말씀하지 마시고요. 숲체험 휴양마을만 해도 20억입니다. 숲체험 휴양마을 식당하고 숙박시설만 운영하는데 거기에 편성된 고고만 유지비 관리비가 20억입니다. 거기에 1년 세수가 10억이 채 안 됩니다. 18억 세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틀렸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기에 종사한 공무원들 인건비는 제해놓고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할 건지 또 스포츠파크 그 완공한다고 하시죠? 얼마 들어갑니까? 스포츠파크 완공하는데요. 스포츠파크를 지금 그 시설을 더 한다는 게 아니고 스포츠파크가 공원이에요. 공원, 스포츠 공원. 예. 거기다가 지금 있는 데다가 모든 국민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공원 시설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최 후보님이 그 인구 증가 시책을 냈는데요. 그 산업단지가 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산업단지 한 번 하면 그 착공해서 완공까지 몇 년을 보고 계십니까? 아마 5, 6년, 6, 7년? 거기 어디 걸릴 겁니다.
그러면 군수 한 번 하고는 인구 증가 실증 못 하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 군수님 아니 사산자를 하다가 사산자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지. 일이 끝나고 또 아니. 하는 추진합니까? 최 의원님 공약은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인구 4만의 도시형 농촌을 만들겠다. 정상이와 군정 12년 동안에 3,536명이 줄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난해에도 자연 감소가 412명입니다. 태어나고 돌아가신 분 합하면 이 부분을 지금 그 삼성 산업단지 몇 년 걸려서 기반 조성했는지 아십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걸린다고.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 짧게는 10년, 길게는 14년 걸렸습니다. 그거 기반 조성하고 기업체 들이고 3선을 해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 공약을 남발하시고 지역 주민들 현혹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제 주도권입니다. 보훈의 제1 그 한화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200만 평에 181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총 인원이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아니 기업체로 다 해서 인구 증가책을 하신다는 분이 말씀하셔야죠. 예? 저희 지역에 있는 전체 기업체가 지금 관내 종사자가 1728명입니다. 예? 제2 하나를 비롯해서 전체가 그러면 그 제3 산단이 지금 25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말씀을 해 내가 아니 후보자님이 공부해온 거를 그 숫자 같은 걸 잘 모르면은 대답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숫자를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최재형 후보님은 정치인의 덕목이 뭐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 못 하시죠? 지금은 덕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정직입니다. 정직입니까? 저 지금까지 정직까지 제가 써먹는 말을 어서 들으셨군요. 저는 제가 거짓말했으면 책임을 집니다. 이런 허구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1728명이 답니다. 자, 인구 증가도 대단합니다. 네, 김웅선 후보의 토론 시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굉장히 그 열띤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토론의 목적 자체가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토론의 방법일 텐데, 되도록이면 보훈군의 현안에 대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후보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책에 대한 이런 말씀들, 그리고 또 상대 후보 공약 사항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토론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그런 비방이나 인신공격 같은 것들 정말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이태영 후보의 토론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토론 시간 9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태영입니다. 사실 저는 대통령이나 군수는 공부를 안 하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도 있죠. 우리 김웅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정상회 군수가 임기 2달도 채 남기지 않고 또 미국 출장을 갔다 온 사실 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죠. 그것도 중학생들 15명을 대동하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또 갔다고 하는데요. 저는 교육은 교육 관계자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부 학생을 선발해서 100% 지원해서 갔는데 지금 중학생들 한 학년 다 해야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거기서 선발된 학생들은 위원님. 자긍심이 있겠지만 후보님, 못 간 학생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죠. 제가 주도권 시간이라 시간이 아까워서요. 그럼 그런 정상회 군수를 도와서 이른바 특혜 시비를 가져온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군수 대물림을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김웅선 후보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 보훈에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영 후보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계약 총량제 이 부분이 조속히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서로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그 일감을 독식해가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각 공약집에 공공병원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한번 여쭤봤었죠. 두 후보에게 그 의사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좋은 병원이 있더라도 또 좋은 시설이 장비가 있더라도 의사가 좋지 않으면 사실 그 필요가 없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웅선 그 후보님은 의사 확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전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가기관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충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최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사 확보 방안은요? 근데 그 병원을 어디서 운영하냐에 따라서 의사 확보를 어떻게 하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에서 군비가 투자해서 공적인 병원인지 사적인 병원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 확보는 재정적인 문제가 별로 관여가 안 되고요. 지금 사실 제가 공단 지사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영동 지역과 보은 지역에 있는 H병원과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를 구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료 취약 지역이 결국은 의사가 훌륭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의사 확보, 제가 갖고자 하는 우리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의사 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갖고 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 있는 일산병원과 제2의 일산병원이 이제 부산에 설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삼각 지역에서 의사를 교류함으로써 좋은 의사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자꾸 요구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례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공의료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유치를 못하고 하게 되면은 사실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50병상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50병상 갖고 과연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듭니다. 최소 100병상에서 150병상은 가져야 되는데요. 100병상 정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최 의원님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정도가 안 들어가고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저는 300억 이상 될 걸로 보는데요. 네, 지난번 제가 토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병상당 3억 정도 들어서 100병상이면 한 300억 정도가 드는데 왜 100병상을 제가 주장하냐면은 100병상 정도면은 예비 타당성 기준에 면제가 되거든요. 또 150병상도 한 4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국가 재정 규모로 한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면은 우리 만약 군에서 진다면은 한 250억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비 타당성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유치가 안 되고 건립을 한더라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 건립 시기도 3년이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그 1차 임기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보훈군 발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오랜 공직생활 중에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고 우리 공약집에 써 있죠. 사실 이런 얘기는 저도 공직에 37년을 근무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선 접어두고요.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라도 화순군이나 경기도 이천시에서 공무원들이 땅 개발 정보를 빼내서 비싸게 지자체에 다시 되파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최 의원님께서도 그 이외 지역도 많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맞죠? 텔레비에 저기 나왔었죠. 예. 사실 지금 개발 정보를 빼내서 지자체에서 되파는 사례가
각 지자체마다 비일비재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했던 것은 전라도 화성군하고 경기도 이천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훈군도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겠느냐 제가 의구심을 품고 있고,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은 규정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김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런 개발 정보를 빼서 사실 땅 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없을 거로 저도 판단이 듭니다. 그 최소한 민선 5, 6, 7기에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혁 군수가 의회와의 관계가 대단히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뭐 의회 정보 주겠습니까? 사실 우리 최 후보님은 그 기획감사실장 등 요직을 거의 다 거쳤다고 이렇게 자평이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 그 보훈군에서도 이런 공무원들의 사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 땅 투기를 해서 개발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를 했다면은 안 된다는 건 뭐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죠. 사실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그 우리 보훈군만의 어떤 자체 방지법은 있는가요? 의원님, 지금 전체 토론회에서 땅 투기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보훈의 보훈군의 얘기였는데 보훈에서 투기할 때도 없고요, 투기한 적도 없고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 문자만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은 김 후보님, 그 의원으로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개발정보 투기자 발본색원 장치 보험군에서 만들 용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난번 대답하고는 틀리네요. 지난번에는 저희들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답변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의정 활동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수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다. 군수는 뭡니까? 국민들을 고르게 잘 살게 또 행복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공약집, 제 거는 없네요 마침. 이 공약집에 담긴 공약 100%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 후보님, 예, 저는 이행하겠습니다. 최 후보님. 이어가도록 노력해야죠. 네, 사실 우리 공약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각기 우리 3명의 후보께서 공약을 이행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네, 무소속 이태영 후보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인데요. 발언 순서에 따라 먼저 무소속 이태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보훈 군민 여러분, 우리 보훈군의 현실은 너무나 암울합니다. 민선 5, 6, 7기 12년 동안 시대 변화를 잊지 못하고 지도자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행정과 안이한 생각, 그리고 지역 주민과 의회와의 소통이 없는 불통행정, 결국 우리 무능한 군정이 지역 소멸을 자초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12년간의 무능 행정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부끄럽다고 할 줄도 모르고 또다시 시대의 흐름을 거버린 채 후계자를 내세워 상황군정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동의하십니까? 또다시 우리 불통원수 정상혁 군수가 관여하는 행정 이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서 군민과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의혹이나 이권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사실 32년째 지역 봉사 활동에만 연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인물선거로 가자고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선거는 정당보다는 인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지난 대선 때는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약으로 취약한 의료 문제, 제가 공단 지사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우리 지역의 국민들에게 바치는 것은 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건설업자들의 로비를 막기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 반드시 펼치겠고요. 제 모교인 충생고를 전문대 수준의 영재영롱 특성학교로 제가 만들고
특히 우리 보온업 시장 상권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이태영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본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군은 최대의 고민은 인구 감소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소멸의 불안 심리가 생기고 경제도 활력을 잃어가는 등 모든 분야가 내리막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고 보훈군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직생활 동안 하던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번 국민의힘 보훈군수부 최재형은 준비된 계획과 강한 추진력으로 보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재형은 직원과 의회, 국민과의 소통을 군정의 제1과제로 삼고 인구 증가 실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편의시설 확충 등 정기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을 줄이고 새롭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한 투자로 인구 산업 회복과 도시형 공천의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보훈의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살고 싶은 보훈, 찾고 싶은 보훈, 아름다운 보훈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최재형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응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군정은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됩니다. 자잘못은 항상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2014년 죽전 수정간 도로가 날 때부터 다리 예산부터 먼저 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다리가 완성되지 않아서 절름발이 도로가 됐습니다. 보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17년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지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은 단 한 푼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사업비는 351억에서 456억으로 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2025년까지라는데 그 예산이 확보될지 의문입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현재 평당 136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포츠 산업에 1,000억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말티째 관광 개발한답시고 91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관광 개발을 위한 건지 스포츠를 위한 지역 경제 사업인지 우리 국민들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맹목적으로 승계에 발전하겠다라는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과 철학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인구 4만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유치하겠다라는 지금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방직공장 들여와서 많은 인구를 거기다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 김웅선은 지역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 무엇이고 무엇이 급한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시장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8년 동안의 의정활동 단 하나라도 제가 허황된 의정활동을 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6월 1일 당장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저는 확보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와 특히 유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